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자 인생 수업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고대 사상가 맹자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책입니다. 김지민 선생이 엮은 이 책은 딱딱한 철학서가 아니라 일상의 길잡이로 다가옵니다. 맹자는 공자의 뒤를 이은 사상가입니다. 그는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삶의 태도, 사회와 개인의 조화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맹자 인생 수업은 이런 사상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풀어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고전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로 바꾸어 줍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이해,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같은 문제를 차분하게 다루어 줍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옛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같은 마음은 오늘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데에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갈등과 마주합니다. 이때 맹자는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면 삶의 방향은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맹자 인생 수업 속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이 말은 성선설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철학적 주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단서가 있다. 먼저 측은지심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들이 우물에 빠지려 할 때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수호지심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속였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 그 마음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마음은 신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히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자리를 양보하거나 작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예의의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은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입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분별의 출발이 됩니다. 맹자는 이 4가지 마음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가꾸면 크게 자라납니다.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시들지만 잘 키우면 숲이 되듯이 우리 안의 본성도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갈등을 경험합니다.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 간의 다툼. 이때 맹자의 가르침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욕심 때문에 흐려진 것인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4가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충만해진다. 즉,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때로는 불신이 쌓이며,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맹자의 사상은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본래 있는 선한 마음을 꺼내 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할 때 우리는 흔히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양지심을 떠올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양보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다툼을 할 때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감정이 상합니다. 하지만 시비지심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면 대화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듯이 마음의 단서도 키워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으로 자라고, 수호지심은 정의로 자라며, 사양지심은 예의로 자라고, 시비지심은 지혜로 자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네 가지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돌보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삶이 각박해지고 인간관계가 거칠어지는 것은 바로 이 씨앗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말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키워라. 그리고 그 마음을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하라.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단순한 철학의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매일 되새겨야 할 마음의 길잡이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맹자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로움과 이익의 갈림길에서 의로움을 따르라.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이 먼저요. 이익은 그 다음이다. 즉, 이익만을 좇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로움에 근거한 선택은 인간관계를 지키고 삶을 바로 씁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계산이 들어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금전적인 이득, 눈앞의 편안함.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큰 의로움을 지킨다면 작은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양심을 저버리면서 얻은 이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옳은 선택을 했을 때는 설령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현실적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익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 기준을 벗어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군자가 이익을 말하면 세상에 큰 어지러움이 생긴다. 즉, 지도자가 먼저 이익을 따지면 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익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익인가? 아니면 의로움인가? 친구와의 대화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의 결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백성이 존중하는 것은 의이지 이익이 아니다. 즉, 사람들은 결국 의로운 사람을 따릅니다.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잠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이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하다가 신뢰를 잃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의로움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룹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와 존중은 이익보다 오래 남는 자산입니다. 맹자의 선택론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현실 속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곧 관계의 힘이 되고 관계의 힘은 다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도리를 잃는다. 이 말은 일상의 선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작은 고집을 부려 얻는 승리는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작은 유리함을 차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맹자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익은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의로움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선택의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것. 둘째, 의로움을 지킬 때 신뢰와 존중이 쌓인다는 것. 셋째,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맹자의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의로움을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더 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역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와 어울리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나눕니다. 맹자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관계 속에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5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은 친애하여야 한다. 군신유에 임금과 신하는 의로워야 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역할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서열과 예가 있어야 한다. 분구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계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켜야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맹자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뜻을 살핀다. 가족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존중과 이해가 쌓일 때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입니다. 맹자는 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벗은 서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우리는 때로 친구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벗이라면 신뢰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흔들릴 때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또 다른 관계는 어른과 아이 사이입니다. 맹자는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어른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아이는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맹자는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안정되고 깊어집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맹자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 안에서 존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친구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나는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맹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역할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저버릴 때 갈등은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결국 역할의 문제입니다. 상사는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하고 부하는 성실하게 따르면서도 바른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 지켜질 때 조직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또 다른 예는 친구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우정은 작은 배려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잠시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한다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맹자가 말한 분구유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맹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리를 잃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즉, 관계 속 도리를 저버리면 인간의 본래 가치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배려, 존중과 신뢰, 이 네 가지가 쌓일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첫째,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둘째, 관계마다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 셋째, 존중과 신뢰를 지켜야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 맹자의 사상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삶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욕심이 커지고 두려움이 마음을 덮습니다. 맹자는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헛되다. 즉,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곧 삶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마음이란 분노와 욕심을 넘어서는 평정심입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관계 속에서 당당히 서는 힘입니다. 분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순간의 화가 말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맹자는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한순간에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다. 용기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욕심 또한 마음을 흔듭니다. 맹자는 인간이 욕심에 휘둘릴 때 본래의 선한 본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큰 도리를 버린다. 욕심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마음을 흐리고 관계를 해칩니다. 작은 이익을 쫓아 인간관계를 잃는 것보다 큰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두려움도 마음을 흔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의로움이 마음속에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맹자는 마음을 지키는 힘을 호연지기라 불렀습니다. 호연지기는 넓고 큰 기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기운이다. 이 호연지기는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꾸준히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맹자는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실천의 반복이 큰 마음을 키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순간에도 의로운 선택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것이 곧 호연지기를 기르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분노, 욕심,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라는 것. 둘째, 욕심에 흔들리면 본래의 도리를 잃는다는 것. 셋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마음속 의로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맹자의 사상은 마음을 단련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삶은 결국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씁니다. 정치와 사회, 함께 살아가는 길. 맹자는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바른 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 맹자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군주가 가장 존귀하다는 전통적 생각을 뒤집은 것입니다. 맹자는 권력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맹자가 강조한 것은 바로 민생, 즉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백성이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다. 사람이 살아갈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덕과 예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정치의 목적을 군주의 영광이나 전쟁 승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고통받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맹자는 또한 군주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군주는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덕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주가 인을 행하면 천하가 돌아온다. 즉, 군주가 덕과 사랑으로 백성을 대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강제력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정치의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힘을 겨루며 백성은 끝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맹자는 이런 현실을 보며 전쟁보다는 민생을 택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 자는 전쟁조차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따르는 나라, 그것이 최강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맹자의 사회관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모두가 덕을 기반으로 할 때만 안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오늘의 현실을 떠올려 봅니다.
정치와 사회는 늘 복잡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백성, 바로 우리입니다.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사회, 덕으로 이끄는 리더십. 이것은 단지 옛날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백성이 군주보다 귀하다는 것. 둘째, 민생이 안정되어야 도덕과 사회가 지켜진다는 것. 셋째, 전쟁이 아닌 덕과 신뢰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 맹자의 사상은 개인의 마음을 넘어 사회와 정치,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아우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맹자가 말한 이상 사회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도덕, 삶의 기본 원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다움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맹자는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4가지 기본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인의예지입니다. 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의, 옳음을 따르는 마음. 예,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 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맹자는 이 4가지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의예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씨앗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다만 그 씨앗을 가꾸느냐, 혹은 잃어버리느냐에 따라 삶과 관계가 달라질 뿐입니다. 먼저, 이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친구가 친구를 아끼듯, 사랑은 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남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감정, 그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의입니다. 옳음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바른 길을 택하는 힘이지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의입니다. 셋째는 예입니다.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는 곧 존중의 태도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예의 근본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은 바로 이 사양의 마음에 있습니다. 넷째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세상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얻습니다. 맹자가 말한 이 4가지, 인의예지는 모두 인간관계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옳음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분별이 없는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맹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 선한 씨앗을 잘 키우는 것이 곧 도덕이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이고 옳음을 저버려서이고 존중을 잃어서이고 분별력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인의예지는 단순히 도덕교과서 속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지침입니다. 첫째,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 둘째, 옳음을 따르는 의. 셋째, 서로를 존중하는 예. 넷째, 분별력을 지키는지. 이 4가지 마음이 곧 사람다움의 뿌리이고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맹자의 사상은 언제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삶의 의미 역시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삶의 선택과 실천. 작은 길이 큰 길이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더 누울지, 말을 어떻게 건넬지, 무엇을 택할지. 맹자는 이 작은 선택들이 곧 삶의 큰 길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선을 쌓지 않으면 큰 덕에 이를 수 없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덕이 되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악을 쌓지 않으면 큰 악이 생기지 않는다. 즉, 작은 잘못을 가볍게 넘기면 그것이 쌓여 큰 잘못으로 자라납니다. 따라서 삶의 길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연속에서 갈라집니다. 맹자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전한 가르침 속에는 늘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친구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의 큰 신뢰와 관계를 쌓아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자가 도를 따르는 자이다. 삶의 선택은 늘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익과 옳음이 충돌하고 때로는 편안함과 도리가 갈라집니다. 맹자가 강조한 것은 항상 옳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멀어 보여도 결국 큰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천하를 바꾼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군주의 선택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태도. 이런 작은 순간이 결국 삶의 큰 의미를 만듭니다. 첫째, 작은 선택과 실천이 큰 길을 만든다는 것. 둘째, 행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것. 셋째, 옳음을 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길이라는 것. 삶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실천 위에 세워집니다. 맹자가 남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곧 내 삶이고 그 선택 속에 인간관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역경,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맹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 이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먼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의지를 키워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몸을 수고롭게 하고 그 살을 굶주리게 하며 그 삶을 공응하게 한다. 즉,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때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맹자는 역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쉬운 삶만 산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맹자가 전하는 극복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첫째, 역경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 둘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라는 것. 셋째,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길로 나아가라는 것. 맹자의 사상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시험을 받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 친구 간의 신뢰, 동료 간의 협력. 이런 관계는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맹자는 역경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큰 의를 지키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즉,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붙잡은 사람은 끝내 그 시련을 넘어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불안정. 맹자의 말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역경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첫째, 하늘은 큰 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 먼저 고난을 준다는 것. 둘째, 역경은 사람을 단련하고 깨어나게 한다는 것.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의로움을 붙잡는 자가 끝내 극복한다는 것.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맹자의 삶과 오늘의 우리, 배움의 완성 맹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선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삶과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사람과 소통하며 옳음을 따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실천 없는 삶은 소용없다. 배움은 단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맹자가 강조한 것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관계를 존중하며 옳은 선택을 실천하는 것. 맹자는 인간관계를 삶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 사회 속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뢰와 사랑을 실천할 때 삶은 단단해지고 의미가 생깁니다. 그는 또한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를 지키는 자가 강하다. 맹자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결정과 선택 속에서 더 흔들리지 않게 되며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본래 선하며 마음속 선한 씨앗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 둘째, 암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 인간관계는 삶의 중심이며 신뢰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넷째, 어려움 속에서도 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 맹자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울립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을 쌓아 나갈 때 삶은 더 단단해지고 인간관계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 배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며 선한 마음과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길을 만듭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맹자 인생 수업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맹자는 본래의 선한 마음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신뢰, 사회 속에서의 책임, 이 모든 장면에서 맹자의 말은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나누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맹자 인생 수업은 단순히 옛 사상을 읽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관계와 삶을 더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지혜의 글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와 선택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전하는 배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